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유럽 정상 중 한 사람이 문재인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발언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발언을 전한 사람은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참 누가 그랬을지 굉장히 관심이 가고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국정원 전 제1차장님 그리고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한 사람이다. 북한에서는 이상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북한 사투리 있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다. 네, 네. 뭐 4차원, 좋게 말하면 4차원이라고 평가하고 네. 좀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뭐 사투리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은 뭐 49호라고 표현합니다. 49호? 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따로 모아두는 그런 병원을 49병원이라고 하거든요. 49호. 네, 네. 예, 북한에서는 49호.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 49호. 뭔 소리 하는 거야? 넌 49야. 재밌네요. 이것도 49호. 예. 네. 북한에서 좀 재밌는 사투리가 뭐가 있죠? 대한민국에 와서 썼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되게 재밌어 했던 사투리. 재밌는 사투리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찌었다 이렇게 살찌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한테 살찌었다 하면 그건 모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못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여기서는 사람한테 살쪘다 해서 저는 처음에 깜짝 쇼크를 받았거든요. 사람한테도 살쪘다 하고 표현하는구나. 돼지나 개한테 살쪘다고 표현하고 사람한테는 몸났다. 몸났다. 저분이 많이 몸났네 예전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살쪘다 하고 표현하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따분하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에서는 제 입으로 말하기 난처합니다 이 뜻인데 여기서는 따분하다 막 저 사람 따분한 사람, 지루한 사람 이렇게 표현돼서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게 다르니까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일단 뭐 몸났다, 살쪘다, 예, 그리고 49호 정신이 좀 나갔다, 이상하다. 예. 자, 오늘 49호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49호 얘기가 나와서, 예.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궁금하고, 또 이 발언의 의도는 뭐였을까? 김무성 대표의 발언의 의도가 뭐였을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 언론 보도를 보면 김무성 대표가 누구한테 들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미국 쪽 사람한테 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강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과연 누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아셈 회의 갔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 이제 마크롱, 메르켈, 그다음에 영국 메이, 다른 뭐 이렇게 지도자들도 많이 만났지만은 그 양자 회담을 해서 좀 얘기를 깊숙이 한 사람들은 요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거든요. 강국 중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 쪽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강국으로 오랫동안 평가를 받는 사람은 마크롱 총리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에 집권을 했고, 메르켈 총리는 이제 뭐 10여 년 이상 장기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많은 접촉선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추론을 한다면, 추론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미국 쪽 인사를 통해서 들 정도면 미국 사람과 비교적 이렇게 자주 컨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메르켈 총리일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상하다 이 얘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의도는 아니고 이렇게 북한의 비핵 문제 협상 국면과 관련돼서 한 얘기인데, 우리 대통령이 한 얘기의 이제 핵심은 제재 완화를 좀 푸는데 유럽 쪽에서도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셈 정상회의 결과로 나온 공동선언을 보면 CBD 원칙을 확실하게 준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된 다음에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것이 아셈 회의 참석한 수상 대통령 정상들의 일치된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선 제재 완화를 요청했는데 정상회의 공동선문은 선 비핵화, 그것도 CBD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 지금 북한이 지금 비핵화 한다고 구체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왜 한국 대통령이 당사국 대통령인데 저렇게 하고 다니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협상 전략이랄까 전술이랄까, 그러니까 먼저 제재 완화를 하면 이 얘기는 김정은이가 하는 비핵화의 약속을 선의로 받아들여 가지고
선의도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는 김정일이나 김일성과 다르니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는 이제 믿고 우리가 먼저 풀어줘가지고 김정은이가 화끈하게 따라올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 대통령, 우리 현 정부는 믿고 있는 거고 유럽 정상들은 그건 아니라니까. 김정은이 아직도 못 믿으니까 CBD까지 그냥 끝까지 밀고 가야 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요렇고 나서 제재를 완화해야 돼. 이제 미국과 같은 입장인 거죠. 이런 그런 회담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하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도저히 우리 유럽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얘기예요. 네. 네. 자, 이제 이게 미국 관료에 의해서 들었는데 또 유럽 정상은 야, 니네 대한민국과 일하려면 참 힘들겠어. 이렇게까지 또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과 일하려니 골치 아프겠어. 정말 모욕적이고 말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부분인데 이게 누가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하기가 불편하겠다. 이 얘기는 네. 이제 미국도 예를 들어서 미국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특정한 사안들을 두고 예를 들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한다든가 철도 뭐 조사를 하러 올라간다든가 이런 몇 가지 구체적인 언론에 보도된 한미 간의 이견들이 좀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한국 정부가 자꾸 혼자 나가니까 참 다루기 어렵다.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야 너희들 한국 일하기 힘들겠어. 이런 얘기를 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네,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워킹 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대북 프로젝트를 한미 워킹 그룹 안에다 다 실어 놓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한미 워킹 그룹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미국하고 터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얘기한 대로 뭐 이상하네, 어렵네, 힘드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터놓고 얘기해야 돼. 만약에 특정 이슈가 어느 날 보니까 한미 워킹 그룹에서 협의할 얘기인데 안 올라왔다. 그럼 미국이 노골적으로 그 자리에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판과 불만, 우려 이런 것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워킹그룹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얘기지만 김정은이는 김정일, 김일성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 짧은 전 세계 역사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역사 중에 이렇게 유엔에 의해서 세계 형사재판소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김정은이라고 이름만 안 써있지. 북한의 최고 책임자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지 누가 했습니까? 최고 책임자, 인권탄압 책임자 그 법정에 세워야 돼. 이거 3대 세습 중에 김정은이 유일한 사람이네요. 이 만장일치로 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결의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고 나쁜 지도자가 김정은인데 이런 김정은이 핵 문제만 관련해서 딱 믿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한 사람은 인격체 전체잖아요. 예.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인격체 전체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핵 문제 하나만 딱 떼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선의를 풀어줘야 돼.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국제사에 나오면 우리 정부도 체면이 안 쓰고 저 입장에서도 왜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논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전략과 정책 정보사항을 맞아요. 논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갈 길,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길,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줘야 할 일, 동맹국이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건설적인 의견을 저도 내놓고 싶은데 이런 얘기 가지고 자꾸 나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국제사회에 보는 시각에 너무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 정보망을 통해서 제대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라. 그죠? 네. 지금 국제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실상, 비핵화의 전망치, 그리고 김정은이 많은 지금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4, 5, 6, 7, 8, 9, 10, 11, 8개월 됐어요. 이 정도면 판단 다 끝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김정은이가 엄청 버티는구나. 이거 한 10년 끌고 가려구나. 10년 사이에 예를 들자면 김정은이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지금 2020년 100개 된다는데 수백 개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10년까지 가서도 안 되지만 10년까지 가면 정상회담 할 필요도 없어요. 비핵화 협상. 그냥 경제 제재 완전히 김정은이가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아주 혹독한 경제 제재하고 김정은이가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김정은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 본인이 군사 리비아 같이 어떻게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협을 느껴야만이 김정은이가 정말 핵을 포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달래주고
먼저 나는 네 말 믿어. 우리가 성기를 잘하니까 너도 나의 선을 믿고 따라와줘. 이럴 것 같으면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6번 핵실험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에서 한두 번 그 결의안을 낸 게 아니고 고농축우라좀 속였죠. 중요 옛날 1994년대 중국 다 속였죠. 육자회담에 다 속였죠. 그 이후로 2007년도 2.13, 13 하면 다 속였죠. 다 파괴했죠. 그렇죠. 예? 지금 남북 간에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금강산 개성공단 다 몰수했죠. 이게 김정은이의 실체예요. 그렇죠. 이런 실체를 어떻게 선의만 믿고 협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예.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이제 저희가 경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또 노사정 협의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굉장히 지금 잘못된 협의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제 오늘이 민노총에서 네. 총파업을 하는 날이에요. 뭐 사실 총파업을 민노총이 한다면 뭐 통상적인 예로 보면은 그걸 취소하거나 수년시킬 그런 단체가 아니니까 굉장히 강할 텐데 민노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의 노조 활동에 관심 있는 해외 전문가들은 강성 노조라고 판단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강성 노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된다. 노조 활동이 지나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단체가 바로 민노총입니다. 이런 민노총의 총파업 바로 하루 전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노사정위원회고 현 정부에서 이걸 노사경 위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는데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루를 앞두고 이 민노총 같은 데서 그동안에 불만을 포기하고 있던 부분에 관해서 전적적으로 대안을 내놨어요. 물론 1차적인 초안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은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맨 먼저 해직자, 여러분들 해직자라든가 실업자 이런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전교조가 이제 합법적인 노조 단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전교조는 이미 2013년도에 법의 노조로 인정을 받은 그런 단체인데 이제는 이 전교조도 정상적인 노조로 이제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 특정직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계급 5급이면 낮지가 않습니다. 네. 사무관이에요. 관자부터요. 4급, 5급서부터는 사무관들도 이제 그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무관들도.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 몇 년째 현안에 있었는데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대부분 지급 안 해요. 그 노조 조합비에서 대충 지급하는 것이지 저 임금 체계 안에서 기업주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를 물론 말로는 자율적으로 하라 했는데 저렇게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느 지금 회사 측에서 그걸 자율적으로 했으면 그러면 또 계속 데모하는데 그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서 임금 지급 자율이라는 말에 임금 지급 금지하는 것을 해제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덩어리져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번에 그 사회적 타협기구에서 내놨어요.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 그냥 깨져버린 거네요. 깨지는 거죠, 이제 네.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전교조, 해직 교사 다 복귀할 수 다 있고 복직하고 해고자, 실직자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조 활동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유, 우리 앵커 정도는 안 하시겠죠. 저희는 뭐 네? 직원이 5명뿐이 없어서 뭐 노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힘듭니다. 제가 네. 노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갖고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네. 이런 그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던 그리고 현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민노총이잖아요. 민노총.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일반 그 기업체에도 크고 작은 기업체에도 이런 강성노조 민노총 산하에 노조들이 많이 결성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기업주들이 이제 기업제 정말 하기 어렵다. 하기 어렵다. 예, 이 기업의 노조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 노조 리스크가 크면요 국내 기업 활동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은 상당히 해외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방 경제잖아요. 해외 네. 시장 의존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국제 노동계, 국제 그 경영계층, 해외 기업들이 과연 한국 기업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 고용 유연성이 이렇게 없고 해직된 사람도 다시 또 노조 활동할 수 있고 전임 노조자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봉급 다 줄 수 있고 참.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최종적으로 또 국회에서 필요한 거는 반드시 입법을 해야만이 이런 그 노사경위에서 나온 안들을 법제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입법 이런 그 법 개정 문제 이런 거 논의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기업주 사측의 어떤 그 불합리한 대우에 반해가지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많은 단결권도 행사하고 단체 행동권도 갖고 단체 교섭권도 갖고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국면에서는 노사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양극화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분배도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강성 노조 입장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국정이 만약 끌려간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도 2.3%, 올해도 2.5%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선, 지금 현대차 이런 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부 민노총 산하 강성노조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루빨리 시정을 조치하고, 그리고 오늘 어차피 이제 민노총 파업이 있으니까 파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대타협기구를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노조의 그 활동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그리고 사측으로부터도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조 활동의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이 잘 또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국민들이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참 정치 경제 다 지금 어렵죠. 신의 한 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요. 지금 세상이 진짜 아주 환하게 사람들이 웃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 물론 여러분들은 잘했겠지만, 우리 신의 한 수 구독자분들은 잘했겠지만 잘못된 선택, 잘못된 투표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다음 총선에서는 이걸 꼭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우파를, 우리 자유진영을 단합시키는 힘, 바로 신의 한 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콱 눌러서 여러분들 신의 한 수 100만을 만들어주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고요. 200만, 300만 만들어주면 대선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0만까지는 일단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